생성형 AI를 활용한 우리 몸 말기 그 30차시 시작합니다. 네, 10주사의 3차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나왔었던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부학적 관점에서 오토노미 너버스 시스템을 좀 자세하게 다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일반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을 텐데요. 네, 요것도 이제 부분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학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ANS라고 보통 줄여서 말하는 것은 Division of the Peripheral Nervous System, Peripheral Nervous System의 일종이죠. 네, 대비가 되는 개념은 뭐였죠? Somatic Nervous System이었죠. That controls involuntary bodily function. 네, involuntary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불수의적이라는 것이죠. 불수의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즉 대뇌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수의적인 신체의 기능, such as heart rate, 위에서 나왔었던 거 다 비슷한 것인데 heart rate, 심박수, digestion, 소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은 위장관의 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소화에 관계되어 있는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에 관계되어 있는 소화액의 분비, 그러니까 샘의 분비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다음 respiratory rate, 그 호흡 속도, 그리고 glandular activity, glandular activity가 대표적인 것인데 이 gland라고 하는 것은 선이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분비하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것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은 침샘과 갑상샘을 들 수가 있겠네요. 이거 외에도 이제 소화관에 달려있는 샘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죠? 네, 이자, 판크레아스라고 불리는, 은행 이자 할 때 그 이자가 아니라 췌장 혹은 판크레아스라고 불리는 그때 말하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할 때 그 췌장이죠. 이자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샘은 그런 것들이 있고, it operates largely unconsciously. 네,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볼룬터리한 것이고요. 무의식 중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regulate 조절합니다. The internal environment to maintain homeostasis. 네, homeostasis 중요하죠.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internal environment, 우리 몸 내부의 environment, 환경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Which is the body stable internal balances. 내부의 중요한 이제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죠. Anatomically, 해부학적으로는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consists of the two main division. 앞에서 나왔었던 얘기인데 the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이 그거죠.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These divisions often have opposing effect,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 네, bodily function, 우리의 그 인체의 기능에 그런 역할을 해서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 환경 조건에 따라서 우리 몸의 태세 전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부가적으로 양쪽 그 디비전에 의해서 동시에 지배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in tandem, 같은 동시에 혹은 조화롭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심퍼테틱 너버스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심퍼테틱 너버스 시스템은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fight or flight response를 지배하는 것이 되겠죠. 싸울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튈 것이냐. 그래서 그 스트레스라든가 위기 상황에서 잘 발동을 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얘들은 thoracic and lumbar region인데, thoracic이라고 하는 단어 잘 모르실 텐데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thoracic cage라고 하면 흉곽이라는 뜻일 텐데요. 가슴과 lumbar라고 하는 것은 허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요추 혹은 허리뼈를 얘기할 때 lumbar spine 혹은 lumbar vertebra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주로 나오는 것이라서 제가 앞선 시간에서 thoracolumbar division이라고 불렀던 것이 그 이유가 될 테고요. Sympathetic nerve fibers exit the spinal cord and synapse with the ganglia located close to the spinal cord in a chain-like structure called the sympathetic chain ganglia or paravertebral ganglia. 네, 요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너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냅스를 하게 되죠.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너브 엔딩에 해당되는 거 혹은 엑선의 끝부분과 그 다음에
너브셀 바디가 서로 만나 가지고 주로 이루어지는 시냅스, 물론 다른 시냅스 종류 시냅스 다양한 종류의 시냅스가 있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구조만 말하자면 그런 시냅스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너브셀 바디가 모여 있는 것을 부르는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제가 밑에 한번 타이핑을 해보죠. 누클레우스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갱글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클레우스는 복수형이 뉴클리아이죠. 갱글리아는 복수형이 갱글리아가 복수형이고 갱글리온이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뉴클레우스라고 하는 것은 너브셀 바디가 모여 있는 것이 어디에 모여 있냐면 CNS,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에 모여 있는 것을 얘기하고, 갱글리온은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에 있는 것을 갱글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sympathetic nerve fibers exit the spinal cord and synapse with ganglia located close to the spinal cord. 스파이널 코드와 가까운 곳에 있는 갱글리아는 스파이널 코드의 안에 있지 않으면, 혹은 브레인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 있는 것이고,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 있는 시냅스로 모여 있는 그런 너브셀 바디가 모여 있는 것은 누클레우스가 아니고 갱글리아가 맞으니까 여기서 쓰는 갱글리아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갱글리아가 어디 근처에 있냐고 하면은 버테브라, 스파인의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파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고, 나머지는 거기서 시냅스를 한 다음에 작용기가 있는 곳까지 멀리 날아갑니다. 이것을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가 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냅스를 한 이후에 그 너브 파이버가 상당히 길게 작용 지점까지 간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From this ganglia, post-ganglionic fiber extends to target organ. 네, 제가 방금 한 말을 그대로 썼네요. 제가 사실 밑에 걸 읽어보지 않고 드린 말씀인데, releasing neurotransmitters such as norepinephrine, noradrenaline. 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sympathetic nervous system의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뉴로트랜스미터가 신경 전달 물질이죠. 신경 전달 물질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가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것들을 뭐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 낸다라는 것이죠. Effects of sympathetic activation include increased heart rate. 네, 이 교감신경이 작동을 하게 되면 heart rate. 네, 이것은 어디 작동을 하는 거예요? 하트에 작동을 하는 것이겠죠. 심장에 작동을 하게 되면 heart rate, 심박수가 빨라지고, dilation of airway, 에어웨이가 기도가 확장이 됩니다. 네, 기도가 확장이 된다는 건 뭐죠? 네, 싸우거나 도망칠 때에는 숨을 많이 들이셔가지고 산소를 많이 공급받아야지 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도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어서 온몸에 피를 빨리 많이 공급해야지 도망치든지 아니면 두들겨 패든지 그게 되겠죠. 그 다음에 increased blood pressure, 혈압이 올라가죠. 싸울 때는 혈압이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축 처지면 안 되니까. dilation of pupil, pupil이 뭐예요? 동공이죠. 동공이 확대됩니다. 동공이 확대되어서 빛을 많이 본다. 상대방을 잘 봐야 되겠죠. 혹은 어디로 도망칠지 잘 봐야 되는 것이죠. and mobilization of glucose from energy stores. 에너지 스토어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네, 허벅지 같은 그런 근육이나 아니면 간에 저장되어 있었던 글루코스를 막 풀어내서 에너지를 확 써야 되겠죠.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요. 이때 에너지를 안 쓰고 이렇게 구두쇠처럼 저장하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이에 반해서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PNS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is often associated with rest and digest. 쉬고 소화한다. 이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저장한다. 그리고 쉰다. 몸을 계속해서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겠지요.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계속 견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it originates from the brainstem. 네, brainstem 어디죠? 이것은 cranial nerve였습니다. 몇 번째 nerve였었나요? 세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에 해당되는
네, 아큐로모터 너브, 페이셜 너브, 그리고 글로소파린젤 너브, 베이거스 너브 등이 브레인스템에서 나오는 파라심파테틱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크레니얼 너브들이 되겠고요. And sacral region of the spinal cord라고 해서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그 부교감 신경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parasympathetic nerves often synapse closer to or within the target organ in terminal ganglia 해서 네, 여기에서도 갱글리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심퍼테틱 너버 시스템과 파라심퍼테틱 너버 시스템의 아주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심퍼테틱 너버 시스템은 파이널 시냅스 자체가 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파라버테브럴 갱글리아 혹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퍼테틱 체인 갱글리아라고 하는 이렇게 스파인 근처, 그 척추 근처에 있는 갱글리아에서 마지막 시냅스를 거쳐서 맨 끝에 나오는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상당히 길게 가는 반면에 파라심퍼테틱 너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있는 이거는 이제 프리시냅틱 파이버라고 해야 되겠죠. 프리시냅틱 파이버가 굉장히 길게 내려와서 작용을 하는 터미널 올간 근처 혹은 터미널 올간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시냅스를 마지막 시냅스를 하고 포스트 시냅틱 파이버, 포스트 시냅틱 액선이 나오는 그 길이는 굉장히 짧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파라심퍼테틱 너버스 시스템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미주신경의 길이가 길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갱글리오닉 파이버가 주로 내는 뉴로트랜스미터로는 아세틸콜린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노르에프네프린과 서로 상극이 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Effects of parasympathetic activation. 네, 이 parasympathetic activation이 되면은 하트 레이트가 떨어지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편안하게 잘 때 심장이 계속 콩닥콩닥 뛰어서는 밤잠을 설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 constriction of airway, 네, 숨을 좀 적게 쉬겠죠. 그리고 소화액이 많이 분비가 돼서 소화를 잘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공이 축소가 되게 됩니다. 네, 요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ENS라고 해서 엔테릭 너버 시스템이라고 이것을 따로 분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The enteric nervous system, 이것은 사실 enteric이라고 하는 것은 장, intestine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is often considered the third division of autonomic nervous system, although it operates somewhat independently 해서 세 번째 디비전이고 이것이 때때로는 약간 independently 그 뭐랄까 그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때때로는 이제 세 번째 시스템으로 이제 이렇게 그 분류될 때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complex network of neurons located in the walls of gastrointestinal tract이라고 해서 GI 트랙이라고 보통 약자로 쓰는 gastrointestinal tract 혹은 elementary canal 같은 뜻이 되겠는데 네, 요곳의 벽에 보통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ENS regulates 뭘 조절하냐면 gastrointestinal functions such as peristalsis 뭐죠? 연동 운동이 되겠죠. 네, 이걸 이제 머슬 컨트랙션의 연속된 운동을 통해서 네, 우리 그 푸드 음식물이 이제 그 카임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그런 음식물들의 푸드 볼로스가 우리 위장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맨 끝에 이제 그 에이너스 직장에 가가지고 항문을 통해서 이제 배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의 이런 이제 그 위장관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을 ENS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때 이제 위장관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이제 그 안에 있는 카임을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안 내부에 있는 그 장에서 이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샘들이 있죠. 그래서 시크리션도 조절하고 그리고 장내 혈류를 조절하기도 하고요. 요것은 이제 장내 혈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소화가 많이 필요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졸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장에 엔테릭 너브 시스템이 자극이 되어서 장내의 혈류를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머리 쪽에 가는 혈액이 줄어들어서 잠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식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센트럴 컨트롤에서 당연히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빨리 소화를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이것은 당연히 인볼런터리한 부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버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plays a
critical role in regulating involuntary bodily function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이고요. Ensuring that the body can respond appropriately to internal and external stimuli to maintain optimal functioning and survival. 네, 앞쪽에서 말했던 것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차시에서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네, 이런 그 센트럴 너버 시스템하고 이제 페리페럴 너버 시스템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센트럴 너버 시스템을 둘러싸고 있는 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막을 뇌막이라고 부르거든요. 먼저 한글로 한번 물어보죠. 뇌막에 대해서 설명해 줘. 네. 뇌막에 대해서 뇌막은 뇌와 척수를 보호하는 세 개의 구조적인 레이어인 막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생각보다는 괜찮은 대답인데요. 이런 레이어는 크게 경직막, 두라메타, 중간막, 아라크노이드 메타, 소프트막, 파이어 메타로 구성이 됩니다. 네, 번역이 좀 좋지 않습니다. 네, 이들은 각각 다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며 뇌와 척수를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 네, 그 두라메타는 경직막이 아니라 경질막으로 번역이 되죠. 경질막으로 번역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뭐 거의 해석은 괜찮은데 아래쪽에 조금 이상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상한 말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물어보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explain this nervous system anatomically라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the meninges are the protective membranes that surround the brain and spinal cord. 네, 길게 얘기를 해서 다시 조금 내려서 보게 되면 forming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e three membranes provide support, cushioning, and protection for the delicate neural tissues. 네, 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막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뇌를 1차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은 스컬이겠지만 그 밑에서 다시 뇌막이라고 하는 질긴 그 비닐봉투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포장지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The meninges consist of the three layers from outermost to innermost. 해서 제일 바깥쪽에 있는 것이 듀라메타이고요. 사실 이 매터라고 하는 것, 알마 매터라고 하도 쓰는데 이것을 마더라고 사실 마더의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뇌를 보호한다, 감싸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잘 전달하고 있는 카노테이션이 있는 것인데 이때 듀라라고 하는 것은 듀러블 할 때 내구성이 좋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터프 제일 질긴 마더가 되겠죠. 그래서 듀라메타는 아우터모스트에 있는 것이고 가장 질긴 것이고 실제로 보면은 그 손으로는 잘 찢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질깁니다. It is composed of the dense fibrous connective tissue. 네, 질기고 이렇게 그 치밀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serves as a protective barrier. 주로 이제 프로텍티브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브레인하고 스파이널 코드 두 개에 다 있죠. 그리고 the durameter is attached to the inner surface of the skull. 네, 스컬의 안쪽에 붙어 있고 스파이널 캐널, 스파이널 커넬이라고 하는 것은 스파인의 그 안쪽에 있는 벌테브럴 포레이먼에 연속된 그 경로, 척수가 들어있는 스파이널 코드가 들어있는 커넬인데 그 커넬의 안쪽에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It consists of two layer, 보통 두 겹이고요. Outer periosteal layer라고 하는 것은 뼈에 붙어 있는 것이고, which is attached to the inner surface of the skull. 네, 스컬의 안쪽에 붙어 있고, inner meningeal layer는 그 스파이널 듀라메타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죠. 네, 아라크노이드 매터라고 하는 것은 스파이더 마더라고 되어 있는데 아라크노이드라고 하는 것이 거미라는 뜻이라서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거미막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The arachnoid matter is the middle layer of the meninges located between the dura mater and the pia mater. 네, 뇌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안에 있는 연질막이 파이어 메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미막은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It is a thin, 사실은 굉장히 얇습니다. web-like membrane, 네, 그 거미줄 같은 그런 멤브레인으로서 fibrous tissue하고 avascular tissue에서 여기에는 blood vessel이 없죠.
그리고 the space between the arachnoid meta and the pia meta is called the subarachnoid space, which contains cerebrospinal fluid and blood vessels. 해서 이 아라크노이드 메타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파이어 메타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스페이스를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고 하고 때때로 이제 출혈이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 피가 고이는 곳이기도 하고요.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가 다니고 있죠. The arachnoid matter는 does not follow the contours of the brain. 그래서 브레인의 컨투어를 따르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루스 커버링 그 위를 이게 성기게 싸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파이어 매터는 소프트하다라는 뜻이겠고요. The pia matter is the innermost layer of the meninges directly covering the surface of the brain and spinal cord. 이것은 사실은 실제로 눈으로 보았을 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고요. 이거는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highly vascularized 티슈입니다. 그리고 전체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를 아주 밀착되게 따라가 있고 이것을 사실은 분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도구 없이 손으로 쉽게 분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서커스하고 그루브 사이 그리고 피셔 틈새까지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센트럴 너브 시스템에 이제 피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제 영양도 공급하게 돼 있죠. 이 세 가지 together, three layers of the meninges provide protection and support to the central nervous system, helping 도와줍니다. 뭘 도와주느냐? To maintain its structural integrity and function에서 그 기능적인 구조적인 인테그리티하고 완성도하고 그 다음에 그 기능을 잘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서큘레이션, 피 순환과 그 다음에 세레브로스파이널 플루이드라고 하는 뇌척수액의 흐름 같은 것들을 잘 도와주기도 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벤트리클라 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explain ventricular system of the brain 해서 실제 이것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The ventricular system is a network of the interconnected fluid-filled space within the brain. 해서 브레인 내부에 있는 액체는 바로 cerebrospinal fluid, CSF라고 불리는 그것이 차 있는 공간인데 이것은 사실은 뇌가 처음 생성될 때부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몬스터 유니버스에서 보셨다고 생각되는 고양이라고 할까요? 고양이로 하는 할로우 얼스 같은 그런 개념으로 뇌 속에도 그런 속 공간이 사실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벤트리클의 이름 정도만 대충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터럴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세레브럴 헤미스피어 양쪽에 있는 되뇌 반구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레터럴 벤트리클은 1번이라고 했고 복수형으로 레터럴 벤트리클스라고 쓰여 있네요. 그래서 두 개의 벤트리클이고 C 쉐입으로 생겼습니다. C 쉐입으로 생겨 있고요. 여기에 이제 혼 같은 것들이 달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한 얘기라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벤트리클이 총 몇 개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벤트리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번까지 해서 그 총 4개가 있는데 공간 자체는 중간에 3번에 있는 세레브럴 혹은 그 메센세팔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메센세팔릭 혹은 미드브레인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아퀴덕트라고 하는 것은 아쿠아 더하기 덕트이니까 수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서드 벤트리클은 요 레터럴 벤트리클 두 개가 합쳐져서 서드 벤트리클은 포스 벤트리클은 두 개 다 미디언 라인에 걸쳐져 있는 스트럭처라서 두 개가 아니고 하나씩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narrow slit-like cavity가 되겠고요. 브레인의 미드라인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양쪽에 살라무스라고 불리는 시상이 위치하고 있죠. 시상 두 개 사이 사실은 이 시상도 그 세레브럴 헤미스피어처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양쪽성 구조물인데 그 사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서드 벤트리클이고 이상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이앤세팔론에 속하기 때문에 다이앤세팔론 아래쪽에 있는 것이 메젠세팔론 즉 미드브레인이 되고 이 미드브레인에는
요 벤트리클 사이에서 가장 좁은 길이 되는 에퀴덕트라는 형태로 중간에 예,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레브럴 에퀴덕트가 네로 커넬로 존재하고 요거 아래쪽에 가면은 판스하고 메듈라 오블롱가타에 걸쳐서 있는 포스 벤트리클이 있는데 요것은 다이아몬드 쉐입 다이아몬드 쉐입이라고 이제 2차원적으로 보면 그렇고 3차원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간의 피라미드 모양 형태로 되어 있어서 브레인스템하고 세레벨럼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사실은 세레벨럼의 바닥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쭉 연결되면 센트럴 커넬이라고 해서 스파이널 코드의 중간에 맨 중심에 있는 그 곳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의 기능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네, 이번 주차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